일단 뭐 너희들 지금 새로운 친구들 보이나 모르겠는데 항상 매 수업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결석을 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수업을 해주면 좋지만, 보충을 해주면 좋지만, 나도 수업이 꽉 차 있고 너희들도 뭐 학원들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토라고 하면은 일요일날 보충하면 좋은데 못하는 경우, 뭐 월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면서 보충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그냥 녹화해가지고 너희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영상으로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도 그거지만 그걸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초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나중에 저기 뒤에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또는 뭐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간다 치면 여러 가지 부등식 이런 쪽에서는 너희들이 한번 수업 듣고 100%다 이해해서 모든 숙제를 다 완벽하게 풀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겠지. 그지? 그 정도라면 사실 학원 안 다니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숙제를 할 때 이거 수업 중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다시 설명 듣고 싶다 할 때 언제든지 복습하라고 항상 영상을 올려둘 거예요. 결석생이 없어도. 그래서 복습용으로도 좀 잘 참고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다은이랑 시연이 같은 경우에 방학 때 뭐 학원 수업 듣고 왔겠지. 그때 뭐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 우리 기출문제 뭐 조금씩은 다뤄봤죠. 그죠? 뭐 수학 하에서 뭐 특강에서 보통 더 많이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고등부의 시험은 중등부의 시험과 그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내가 90점은 그냥 거의 따놓당당이었어. 뭐 93점, 95점 기본으로 받아왔어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 딱 보자마자 70점대로 우르륵 떨어져 버린 친구들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달라. 오늘은 살짝 OT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진짜 수업은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일단 이제 고등부가 됐으니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약간 마인드를 좀 고쳐보자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초등에서부터 중등, 고등, 그 다음에 대학 과정으로 쭉 가잖아. 일단 초등학교는 사실 뭔가 수학을 배웠다라기보다는 뭐 기초 연산인 사칙 연산 뭐 이런 것도 배웠겠지만, 초등부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잘 드러나. 사실은 추론을 많이 배워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보통 선행 수업을 하잖아. 초등 수학을 할 때 초등 수업 배우니? 아니, 학원 가야 돼. 중등 수업 배우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언젠가 나한테 다시 한번 듣게 될 얘기일 겁니다. 초딩 때 배우는 수학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뭐 배우니? 예를 들어서 버스에 사람들이 우르르 타 있어요. 여기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심심해가지고 신호에 걸려서 심심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막 데리고 탔어. 그래서 강아지랑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그 인원수, 명수 또는 마리수와 다리의 수를 세어본 거야. 이 얘기 한번 들은 적 있나? 자, 들은 적 있지. 한번 세어본 거야. 사람과 강아지에 마리수, 명수를 더했더니 예를 들어서 10명 또는 마리가 있대. 그리고 사람과 강아지의 다리를 전부 다 세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32개가 됐대. 그때 사람은 몇 명이고 강아지는 몇 명일까? 라는 물음을 초등학생한테 던져주면 있잖아. 초등학생은 어떻게 풀어야 사실은 정상이냐면, 일단 딱 10명으로 떨어져 있으니 뭐 해보자? 사람이 5, 강아지가 5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리수를 세어보는 거야. 말 그대로 5이라고 내가 스스로 가정을 해본 거지. 근데 그러면 다리수는 몇 개가 돼야 정상이야? 불구 없어요. 10개, 20개. 30개가 되어야 정상인데 실제 다리수는 몇 개? 32개래. 그럼 우준아, 당연히 사람보다 강아지가 다리가 많지. 그지? 그러면은 다리수가 더 많은 강아지 수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당연히 32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를 그건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너가 맞추는 거지. 자, 사람이 5, 강아지가 5이라고 했는데 다리수가 30개밖에 안 돼. 근데 실제 다리수는 32, 다리수가 더 많아야 정상이야. 그러면 사람 수가 더 줄어야 돼, 늘어야 돼? 줄어야 늘어야 돼.
그래서 사람의 수를 4명, 강아지의 수를 6마리라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리수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8개, 여기서 24개. 어머, 다리 몇 개? 32개네. 아, 그러면 사람이 넷, 강아지가 6 이겁니다. 라고 맞추는 이게 초등수학이야. 근데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추론을 안 하죠. 바로 이거 풀어보세요 하면은 뭐라고 하기 시작해. 초딩들이. 사람을 x, 강아지를 y로 둘 겁니다. 그러면서 x 플러스 y는 10, 2x 플러스 4y가 다리죠. 그게 32, 둘이 연립을 하러 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야?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고등부 수학에서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너네들이 선행을 너무 빨리 시작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건너뛰어 버린 거야. 근데 고등부에서는요, 추론을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추론을 하세요라는 식으로도 풀게 되거든. 근데 그런 녀석들이 건너뛰어서 나중에 그런 게 필요할 때 내가 자주 얘기해 줄 겁니다. 추론은 기본 상식이 돼야 되고 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더 보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어쨌든 이걸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초등부에서는 그래서 추론을 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 중등으로 가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기 시작한 건 중2부터다, 그렇지? 또는 중3. 중학교 때 나오는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거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너네 공식 잘 외웠냐? 한번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봐.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그냥 교과서에서 흔히 만나는 또는 중등 교재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게 뭐 있냐? 우공비 이런 거 쓰냐? 센 이런 거 쓰나? 어쨌든 중등 수학에 나오는 뭐 기본적인 문제집이 하나 있다 치자. 센이라 치자. 센만 잘 풀어도 학교 시험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면. 어떤 문제집을 보든 상관이 없어.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90점 넘고 막 95점 나오고 막 해. 그때는 애들을 일렬로 줄 세울 필요가 없었어. 1등부터 300등, 1등부터 200등까지 줄을 세울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고등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야 돼요. 1등부터 300등까지, 1등부터 200등까지. 근데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 대학교 때는 대학교라는 곳은 연구하는 기관입니까? 공부하는 곳입니까? 수업을 듣는 게 목적인 곳이에요? 아니면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대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공부를 하러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구가는 뭐야? 연구기관. 실제로 너희들이 3년 동안 배운 내용 또는 4년 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뭐 해? 어느 하나의 전공 지식을 쫙 습득을 하지. 그때는 배우는 게 맞아. 하지만 졸업할 때 뭐 하고 가니? 뭐 어떤 과들은 졸업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과들은 졸업 논문을 쓰기도 해. 대학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학생들은 학사 과정에서 4년 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의 전공을 살려서 뭐 회사를 가든 또는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든 하겠지. 자,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야. 학생들도 4년 동안 좀 학습을 한 다음에 결국 연구를 하나는 하고 가야 돼. 그럼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연구를 하는 거니? 아니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나를 밝히러 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증명을 하든 뭐 실험을 하든 제작을 하든 없던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이 흔히 일어나던 상황이야 처음 보는 상황이겠어. 당연히 처음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를 해결해내는 게 바로 대학생들이 해야 되는 능력인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똑같은 문제, 내가 풀어봤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 공식 적용만 했던 중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되냐? 안 되지. 그럼 고등부는 그 대학교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고등학교 공부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수능이잖아요.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이 일단은 최종 목적이잖아. 정시로 가든 안 가든 수시로 가든 안 가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이름이 뭐야? 대학교 과정을 수학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그죠? 즉 연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길러져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수능이라고. 그러면은 중학교 때랑은 다르겠지. 뭐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조건들이 등장을 했을 때도 너희들은 이 배운 개념이나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바로 고등부 과정이야.
그러다 보니 고등부에 나오는 내신 시험도 또는 수능도 전부 다 목적이 뭐야? 어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조건에 너희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겠니를 물어보다 보니 중등 과정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시험들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새로운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평소에 연습을 해두겠지. 그래서 혹시나 알고 있던 조건이 주어지면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이번 중간고사를 위해서 500문제든 1000문제든 2000문제든 많이 풀어보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미리 학습을 해보려고.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킬러 문제라는 게 등장하고 그 킬러 문제는 너희들이 못 본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걔네들을 해결을 하러 가야 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고등부 수학을 딱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중등 과정에서 버려야 되는 거는 나 이거 언제 풀었지? 나 이거 전에 푼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딱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그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80점, 90점 이상 못 올라갈 거예요. 그 내가 풀었던 기억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 고등부에서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랑 이제 뭐 그래도 몇 개월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조금 추구하는 공부 방향은요, 수학을 진짜 말 그대로 수학답게, 그래서 뭐 진짜 새로운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조건이 뭔지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분석해보는 식으로 많이 갈 거예요. 물론 쉬운 문제 말고 좀 중난도 이상 고난도 문제들 풀 때는 계속 그걸 강조할 거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제일 많이 연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다? 말 그대로 이 상황을 분석해보기, 어떤 개념과 연결시킬 것인가를 분석해보고 그런 연습을 좀 시키려는 게 내 수업의 방향, 주된 목적이 될 겁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나랑 수업해보는 사람들은 와 뭔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단원 가서 초반 말고.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파트에서 뭘 설명을 먼저 할 것이냐. 오늘 테스트 점수를 대충 보아하니 월토반. 네, 난리 났군요. 일단 다 풀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고 자, 그 보통 많이 못 푼 부분은 한 중간 이상 뒷부분 넘어가서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내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되 너희들한테 반드시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자, 첫 번째 단원에서 공식 됐다 많이 등장하는 거 하나 있지. 그게 바로 뭐야? 곱셈 정리. 아니, 곱셈 공식. 그죠? 곱셈 공식. 이거 잘 외워두세요. 총 10개입니다. 얘네들은 내가 불시에 한 번씩 시험을 볼 겁니다. 외워주세요. 자, 대신에 여기서 좀 어떤 공식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또는 언제 배웠는지 등등등, 뭐가 중요한지 등등등을 좀 배우러 가보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교재는 11페이지에 있는 유형 2번입니다. 요 1, 2, 3, 4번은 사실 못 외우고 있으면은 안 되죠. 이 4개의 공식은 뭐예요? 중학교 때 했던 곱셈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는 겁니다. 기본 상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3번, 4번은 사실은 일반적인 전개인 거지 뭔가 외워서 간다는 느낌은 좀 적게 드는 놈일 거야. 맞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가 사실 고등부에서 처음 등장하는 녀석인데 5번은 사실 일종의 기본적인 전개형이지 암기형은 아닙니다. 물론 암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음. 근데 걔네들은 자동으로 됨. 언제? 고차 방정식을 하고 나면 근과계세 관계를 이용해서 뭐 합 2개씩 곱한 거, 3개 곱한 거 하면서 근과계세 관계를 쉽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막 외우려고 달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되는 놈이에요. 근데 이제 6번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녀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6번 항 3개짜리 제곱 공식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7번 공식 역시 마찬가지 반드시 외워두세요. 근데 7번에다가 옆에 추가를 조금 시켜놓자. 뭐? A 플러스 B의 3승과 A 마이너스 B의 3승은 이렇게도 쓰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이는 거는 보통 1단원에서 끝나고 2단원 이상부터는 사실 저렇게 잘 안 씀. 그래서 2단원 이상부터 또는 인수분해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3승 잘 보이냐? 시현이 잘 보여? 우주 잘 보여? 너에게 잘 보여? 자, 간다.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3AB에다가 A 플러스 B. 얘를 훨씬 많이 쓰죠. 요걸로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시고 7번에 있는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A 삼승만 부호가 그대로고 나머지 부호들은 싹 다 마이너스로.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 공통인수로 약간 요 두 녀석은 마이너스 3AB로 묶어달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남은 게 A 마이너스 B. 요걸로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역시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8번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단원이 아니라 어느 단원에서. 자, 한번 물어볼까? 자, 승현 씨. 이런 공식들을 전부 다 좌변과 우변, 이걸로 갈까? 좌변과 우변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그건 무슨 공식이라고 불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렇게 바꾸는 공식. 이게 뭐지? 헤이. 우진이 뭐지? 헤이. 시연이 뭐지? 그렇지. 아, 진짜 부끄럽다. 나랑 했던 기존 애들이 대답을 못하고.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래서 이 8번 녀석은요. 인수분해에서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번 중요합니다. 근데 인수분해에서 많이 보게 될 거고. 그 다음 9번. 9번은 말해 뭐해? 9번은 외워야 되지. 근데 됐다 길기는 한데 너무 독보적으로 길다 보니 오히려 잘 외워지는 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누구? 이 공식에서 제일 많이 빠뜨린 건 누구? 이 마이너스 3ABC. 쓰다가 지쳐가지고 얘를 까먹는 거. 이거 좀 잘 보고. 알았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10번 외우지 말라 그러죠. 10번은 갖다 버리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자, 10번 공식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전개하면 돼. 뭘 이용해서? 합차.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에서도 등장합니다. 인수분해에서 등장하는 저 10번 공식은 뭐라고 외울 거예요? 공식으로 접근 안 합니다. 처음에 다음 중 인수분해가 알맞게 된 것은 이라고 하는 유형 1번에 나오는 1번 문제 정도. 거기서 1, 2, 3, 4, 5번 찾을 땐 빠르게 보라는 의미로 공식처럼 보여주나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에서 인수분해를 내가 직접 해야 될 때 그때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안 외우고 뭐로 들어가거든? 보기차식 인수분해로 들어갈 예정이거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에서도 외우지 않게 될 거예요. 10번은. 그래서 나는 10번을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학교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집에서도 10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공식으로 안 하고 다 보기차식으로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음. 그러면 실제로 외워야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어. 뭐 굳이 인수분해에서 쓰는 것도 외운다 치면은 4개. 8번까지. 6, 7, 8, 9번 요 4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 오늘 혹시 시험에서 공식을 깜빡해서 틀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외우고 시험 잘 보면 되니까. 이제는 근데 미루지 말자. 외워오세요. 언제야 우리? 토요일까지. 알았지?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첫 단어는 좀 넘어갑니다.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형 4번으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내가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녀석은 아니지만 요 녀석을 앞으로 너희들이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뭐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내가 총 3개의 단원에 거쳐서 좀 길게 설명을 하면서 이 녀석을 필기를 이걸 그대로 써줄 건데 점점 쓸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첫 번째 지금 유형 4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직접 나눗셈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설명할 필요 없는 거. 뭐 이거 쓰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3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2로 나눠봐. 그럼 뭐해? 여기다가 3x를 곱해가지고 3x 3승 함수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죠? 얘네들은 너희들이 잘 할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직접 나눗셈. 그렇게 해서 뭐랑 뭘 구할 수 있는 거?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났다. 직접 이걸 이용해서 나누는 경우 시험에서 만날까 안 만날까? 한 문제 만나면 땡큐고 그 맞추면 되는 거고 안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알았죠?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요 두 가지로 많이 흘러가고 그중 하나가 바로 조립제법과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
요 두 가지를 훨씬 많이 쓰고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 두 개는 아니고 요 위에 거에서 근데 조립제법은 나누어지는 식 fx를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개수만 뽑아내서 누구로 나누는지 한번 고민하는 거 있잖아. 개수가 하나만이라도 미수가 들어가 있거나 개수 자체를 모르는 fx를 이라고 한다면 이건 못 쓰는 풀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또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은 뭘 쓴다? 너희들은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거를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나눗셈의 관계식이 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름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미 아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눠보자. 그때 몫은요, Q고요. 쪽쪽쪽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놈을 뭐로 나눠봐? 5로 나눠봐. 5, 20, 3, 5, 4, 20. 그래서 몫은 24, 나머지는 3이라고 푸는 거 있잖아. 근데 여기서 너네가 초딩 때 검산식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지? 또 듣는다, 그지? 검산식 어떻게 했어? 123이라는 녀석은 5로 나누면 몫은 24시고요.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있잖아. 그 녀석이 검산식이라고 불렀죠. 그 녀석이 여기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뭐 A는 B에다가 B로 나누면 몫은 Q, 나머지는 R. 다은이 이거 보여? 아, 네. 요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나눗셈의 관계식. 즉 여기서 말하는 A는 BQ 플러스 R. 자,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가 끝이지만 얘네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이 녀석을 강조를 하게 될 거야. 쓸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거든, 얘네들은. 얘도 포함. 그 외에 나머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뭐 하나라도 모른다, 무조건 관계식을 쓰고 나는 특히나 관계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켜줄 거야. 그게 방학 때까지의 목적이었어. 관계식을 일단 써보기. 근데 이제부터는 시험 대비니까 관계식을 생략할 수 있는 녀석은 좀 생략하고 이런 녀석들은 좀 비슷하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건 좀 풀고. 알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31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단원 진도를 막 뺀다고 해서 첫 단원을 숙제를 다 낼 건 아니거든요. 알았죠? 그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낼 거니까 숙제 많을까 봐 쫄지는 마세요. 원래는 내가 1단원은 보통 패스하고 항등식부터 설명을 할까도 고민을 했었어. 뭐 그러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자, 갑니다. 어쨌든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목과 나머지, 이때 내가 계속 해주는 얘기가 나중에 있을 거야.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조립제법을 하고 나면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목과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나머지만 구하게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뒤에 나머지 정리를 하면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근데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었어. 자, 조립제법은 언제? x-알파로 나눌 때. 그때만 조립제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나머지 정리는 얘도 역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응용을 할지는 몰라도 쓰면은 안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나머지 정리하면서 좀 유형 이름을 바꿔버릴 녀석이 몇 개가 등장할 거야. 어쨌든 둘 다 1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내가 하나는 1차식으로 안 쓰고 하나는 한글로 1차식을 쓴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조립제법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씀. 얘가 2가 되거나 하면 뭔가 후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목과 나머지를 다 물어본다면 사용하는 거고,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거긴 한데 나머지만 구할 때, 즉 몫을 물어보거나 몫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쓰면 안 되는 녀석임. 이 얘기를 내가 계속 해줄 거라고 지아씨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나머지는 해봐서 알 거고. 자, 갑니다. 이 문제 다시 돌아가 보자.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어?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목과 나머지를 모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정리는 최소한 아니다, 그지? 맞죠? 그러면 일단 조립제법을 쓰고 싶은데, 자,
조립제법이라던가 직접 나눗셈을 하는 두 가지 경우는 나누어지는 식이구나. 나누어지는 식을 알고 있을 때 그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fx가 나누어지는데 fx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직접도 안 되고 조립제법도 안 되니까 관계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몫을 언급하고 있으니 나머지 종류는 못 쓰고. 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fx라는 놈은 누구로 나눌 때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뭐 쓴 거? 처음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한 나눗셈의 관계식.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번에는 fx라는 녀석을 3x-2로 나눈 녀석을 찾아보래. 아, 몫은 아직 쓰면 안 되지. 맞죠? 그때 뭐?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래. 최종적인 형태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 빨간 걸 안 써줄 거야. 그때 나눗셈의 관계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이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나누어지는 식 fx가 변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는 나누어지는 식 쪽이 바뀌었을 때.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바뀔 거예요. 바뀌는 경우는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고, 지금처럼 바뀌지 않았을 때는 우변만 가지고 적절하게 변형을 합니다. 그럼 내 맘대로 만약에 3을 더하고 싶다면 3을 다시 빼야 되고, 내 맘대로 2를 곱하고 싶다면 2를 다시 나눠야 되고. 알았음? 자, 그러면 이번엔 뭐 해줘야 돼? 일단 내가 만들고 싶은 목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얘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 3배를 해주면 되죠. 그럼 내 맘대로 3을 막 곱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그래서 3을 곱했으니까 뭐 다시 나눠주고, 근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얘가 얘로 바뀌었다면 남아있는 녀석은 이놈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리고 뒤에 있는 r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어머, 그대로 사용을 해서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3분의 1 qx 그리고 r 나와야 되겠죠. 알았음? 자, 근데 이번에는 바로 문제가 나오나? 나누어지는 식 fx를 장난치는 문제.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잠깐만 좀 볼게요. 없다. 저기 뒤에 있다. 어쨌든 나누어지는 식이 바뀔 때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유형 나중에 너희들이 구분 잘 해야 될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이거는 우변만 가지고 건드려주는 문제. 알았음? 그래서 관계식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고, 나중에 내가 강조할 부분은 왜 관계식을 쓰는가, 왜 조립제법을 쓸 것이며 왜 나머지 정리를 쓰고 있는가를 계속 강조를 해줄 거야. 이쪽 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넘어가 보자. 너희들 오늘 그 더 블루 교재 풀었지? 풀어보면서 혹시 막 X의 5승, Y의 5승 이런 거 41번 같은 거 푸는 거 혹시 다 알고 있냐? 아니 그 더 블루 말고 이거 마플 교재 41번 봐봐. 얘랑 거의 똑같은 문제 거기 더 블루 있었지? 다들 맞췄니? 물어보는 거예요. 틀렸니? 그래요. 갑시다. 설명할게요.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의미가 없지 이제는. 가자. 두 번째로 내가 1단원에서 제일 많이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뭐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희들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유형이라고 늘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버리지는 마세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들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바로 얘입니다. 맞냐? 자, 너무 많이 외워서 이미 외워져 있기는 하겠지만 외우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사실은 외워져 있어요. 외우려고 내가 막 단어장에 영어 단어 쓰면서 외우듯이, 영어장에 단어 쓰면서 외우듯이 얘를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다 외워져 있어.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외우려고 공식 암기를 반드시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없는 유형이에요. 그럼 도대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곱셈 공식의 구조 파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게 진짜 목적인데 첫 번째 예시로 바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사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와 b의 제곱의 합에다가 2ab를 더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곱셈공식이 있지. 이 곱셈공식 자체의 구조를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ab를 가지고 만드는 합과 제곱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세 개 중 하나를 물어보고 두 개를 제공을 할 때 그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곱셈공식의 변형이야.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제곱의 합을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크지. 횟수가 가장 많지. 왜? 곱셈공식의 변형을 진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난다 치면은 이 유형 6번 안 만나요. 한 개 만나면 땡큐고 잘 안 만납니다. 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에서 나올 거야. 그때 너희들이 이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때 문제에서 만약에 알파의 5승 더하기 알파의 5승 더하기 베타의 5승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만날 거라고.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을 물어보세요. 구해보세요.처럼. 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알파의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뭐야?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러 갈 거라고? 합과 곱을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하러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해놓은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놈을 용이하게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물어보니? 제곱의 합만? 아닐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문제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잖아. 얘가 3입니다. K를 구하세요. 그럼 뭘 제공하고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제곱의 합이 3일 때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해주세요. 그럼 곱셈공식 변형 또 외울 거야? 곱을 구하는 걸로 이항시켜서?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주어진 놈과 구하고자 하는 놈으로 만들어져 있는 변형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을 떠올리러 가는 것뿐. 그래서 변형식에 있는 공식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곱셈 공식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A뿔, B뿔, C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그래서 보통 이것도 뒤에 걸 전개 안 해놓고 묶어놓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만약에 합과 ABC 3개, 제곱의 합과 2개씩 곱한 녀석들의 합 중 2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면 이 공식을 떠올려 주세요를 요구하는 게 변형이라고. 이항시켜서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37번을 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3승 마이너스 3승을 구해보세요. 그럼 너희들은 3승 마이너스 3승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주어진 놈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곱셈 공식이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러 갑니다. 맞죠? 그런데 어때? 세 개로만 딱 이루어져 있는 공식이 있음 없음? 없음. 3승 빼기 3승은 어디서 나오는데? 는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A 빼기 B를 전체 3승하는 과정에서 아까 외운 거 있죠? 7번이었나? 내가 써준 거. A 3승 빼기 B 3승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 여기서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3승 빼기 3승을 구하기 위해서는 A, B의 곱이 필요하고 A 빼기 B가 필요하고 A 빼기 B가 필요한데 A, B는 알고 있지만 A 빼기 B는 모르니까 징검다리 하나 찾아오세요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놈들 2개를 이용해서 먼저 A 빼기 B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찾고자 하는 놈까지 생각하면 이 3개로 만드는 곱셈공식이 있어 없어? 하나 있죠? 맞죠? 여기는 너무 쉬워서 외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가? A-B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주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4AB를 더해주세요. 4AB를 빼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얼마냐? 16 빼기 4, 12. 그래서 A-B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그 중에서 A가 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루트 4. 그러면 이제 필요한 재료를 찾았으니 이제 쇽쇽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변형식은 내가 지금 변형식을 썼어? 그냥 곱셈공식을 썼어? 그냥 곱셈공식 썼을 뿐입니다. 알았죠? 변형식은 안 외워도 돼요.
알았음? 자, 대신에 진짜 변형식에서는 다 갖다 버려야 되냐? 아, 그건 아니고 딱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 이거는 안 써도 돼. 뒤에 있다. 어디 있는지 좀 이따 찾으러 가자. 요 공식 하나는 외워두세요. 어떤 거? 자, 예전에는 내가 방학 때는 이거 증명 안 해줬을 거야. 잘 기억해놔. 자, 요 녀석을 만나면 너희들은 2분의 1을 묶어주고 2를 다시 곱하세요. 2분의 1과 2를 곱하라는 얘기지. 그럼 1이니까 없는 거랑 똑같지. 뒤에 식은 그냥 씁니다. 근데 이 녀석을 뭐 해줘? 저 2는 분배를 해주죠. 그래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여기에서요. 여기에서요. a제곱과 b제곱 두 개, 앞에 2 있으니까 두 개 있는데 하나씩만.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얘랑 가지고 와서 뭐 만들어? a-b의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죠. 그럼 남아있는 b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얘랑 함께 b-c의 제곱 만들죠. 아, 빨간색으로 쓰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건 누구? a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더 남아있죠. 요 놈과 함께 a-c 혹은 c-a의 제곱. 그리고 앞에 있는 2분의 1 까먹지 말고. 변형식에서는 요거 하나 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중간에 증명하는 과정은 서술형에서 가끔 물어보니까 참고는 해두시고요. 자, 이게 어디에 있냐? 문자 3개짜리 곱셈공식의 변형하면서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유형 9번에 우르르 모여있죠. 얘네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음? 그 외 나머지 곱셈공식의 변형은 하나도 안 외워도 돼요. 유형 8번에 있는 공식 필요 없고요. 유형 10번 필요 없어요. 그래 앞으로 돌아서 유형 6번 다 필요 없습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풀다 보면 곱셈공식을 쓰다 보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서서히 외워지는 녀석들이라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대신에 뭐 내가 쓰고자 하는 녀석, 주어져 있는 녀석에서 뭘 써야 되는지 어떤 곱셈공식을 만들 수 있는지만 떠올려 주시면 돼요. 알았음? 네. 시연이 항상 원래 그렇게 웃상이야? 아니면 너 뭔가 재밌는 거야 지금 현재? 아니야? 좋은데? 웃상? 자, 어제는 갑니다. 자, 그러면 그 외 나머지 예를 들어서 40번을 본다고 쳐볼까? 뭐 7번 잘 봐볼까요? 이건 인수잖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히려 뒤에 더 많겠네. 아니야. 잠깐 건너뛰자.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구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을 잘 그때그때 떠올려 주세요. 근데 여기 41번 있죠? 아까 내가 말한 게 이겁니다. 41번에서는 5승 더하기 5승이라는 곱셈 공식은 없잖아. 근데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어 보라고 해. 여기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한 4가지 정도를 지금부터 여기다 써줄 테니 저기 앞에 있는 포스트잇 너네 필기한 용도로 그냥 막 쓰셔도 됩니다. 알았죠? 자, 잘 정리해두고 시험 때 잘 공부하세요. 꼭 기억을 해두면 도움되는 녀석들. 그렇다고 암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만드는 방식을 도움되는 녀석들 한 4가지 정도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 뭐 있냐면 4승 더하기 4승입니다. 4승 더하기 4승은 우리가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곱셈 공식에는 3차식밖에 없습니다. 4차식은 없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냐? 자, 지금 내가 등호로 썼는데 등호로 외우지 마. 화살표에서 어떤 곱셈 공식에서 나온지를 외우세요. 가끔씩 이제 우리 조교쌤도 그러려나는 모르겠는데 4승 더하기 4승이 뭐야? 이걸로 만들면 된다 그치? 라고 하면서 외우라고 하시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 한 5개 더 외우세요. 10개는 외울 수 있겠다. 자, 4승을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제곱을 제곱하면 만들 수 있죠. 그걸 이용해서 너희들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4승 더하기 4승 어디서 만들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가지고 제곱하면 만들겠지. 앞에 거 제곱 4승, 뒤에 거 제곱 4승, 그리고 더하기 2에 둘이 곱한 거. 그럼 끝났잖아. 맞죠? 그래서 너희한테 4승 더하기 4승을 물어본다면 여기다가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2양 정도만 하면 되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걸 외우지 말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5승부터 시작입니다. 5승 더하기 5승 외우라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요. 외우지 마시고요. 5승을 어떻게 만드는지 곱셈공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다은아, 5승을 만들려면 몇 승과 몇 승을 곱하면 되겠어? 2승과?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는으로 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2승 더하기 2승에다가 3승 더하기 3승을 곱하면 만들 수 있다. 정렬할 때 이렇게 전개하면 5승이고 이렇게 전개하면 5승이잖아. 그래서 5승 더하기 5승이 만들어진다. 근데 걔네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놈 제곱한 전개한 거, 이놈 전개한 거. 그때 A 3승 B 제곱, A 제곱 B 3승은 누구로 묶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뭐예요? A 더하기 B겠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 넣어주면 5승 더하기 5승 만들겠지. 그 문제에서 만약에 A 더하기 B가 주어지고 A 곱하기 B만 주어졌다면 너희들은 이걸 이용해서 뭐 쓱 써본 다음에 더 필요한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던가 3승 더하기 3승 찾아서 다시 구하러 들어가는 약간 노가다성 문제가 되겠지? 징검다리 2개 찾아주기. 알았음? 됐음?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6승과 7승인데 7승은 나는 설명 안 할 거고 6승 더하기 6승 갑니다. 6승 더하기 6승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2승을 세제곱하거나 3승을 제곱하면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6승 더하기 6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개고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뭘 사용할지는 너희들이 결정하세요. 첫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만약 뭐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녀석을 뭐 해서? 3승을 해버리면 나옵니다. 전체 세제곱이니까 첫 번째 거 샴승, 두 번째 거 샴승. 그 다음에 아까 공식 외운 거 있죠? 집에서 외워오세요. 3에 둘이 곱한 거에다가 둘이 더한 거를 곱하는 거. 아니면 계속 1, 3, 3, 1 그거 써도 되고. 어쨌든 나는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문제에서 3승 더하기 3승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뭐 해서? 제곱을 해서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곱을 하면 6승 더하기 6승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 둘이 곱한 거. AB는 주어져 있겠지. 그 전체 3승으로 가면 되겠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 이거는 내가 진짜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외웠으면 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문제 있습니다. 47번에 뭐냐면 이거 기억나?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해 놓으세요.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아무것도 못 쓴 채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부분이. 틀리는 이유. 뭔가를 끄적끄적 대는 사람들 대부분 풀어. 일단 요 녀석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 결국 AB 전체 제곱이야. BC 전체 제곱인 거고 CA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필요한 거? AB와 BC와 CA의 합이 있어. 그거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거 제곱해서 나왔고 요거 제곱해서 나왔고 C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나온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 3개짜리 제곱은 뭐야?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를 더해줘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요들이 곱해주면 A, B제곱 C. 얘들이 곱해주면 A, B, C제곱. 얘들이 곱해주면 A 제곱의 BC. 그래서 셋 다 2배에다가 뭐? A, B, C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남은 게 다 A 제곱의 BC, 뭐 A, B 제곱 C 하면서 하나씩 더 곱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나경! 알았냐?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시고 이거 어디 있다고? 47번. 그리고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빈줄이에요. 이제는 외워두세요. 알았죠? 잘 써두시고 나경아. 자,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이거 얼른 써. 나경씨. 알았음. 그럼 41번이라던가 47번 같은 문제들은 너희들이 이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오늘
상등식 못하겠는데? 당식 연산하겠는데?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53번을 잠깐 풀이를 할 텐데 일단 요거는 쉬었다 갑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아까 유형 10번 간다 그랬죠. 자, 처음으로 한번 너희들한테 먼저 문제를 풀라고 해볼게. 53번 문제입니다. 53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기기. 풀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풀이 전부 다 시작은 똑같고 그 시작이 지금 한 명 빼고 두 명? 한 명? 어쨌든 뭔가 좀 잘못된 게 있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물어보는 형태 자체를 잘 기억해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얘를 이용해서 a 플러스 b를 2-c로 고쳐야지. 2-a로 2-b로. 물론 그냥 전개를 해도 답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기 기말고사 범위에서도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1번 풀이를 쓰든 2번 풀이를 쓰든 둘 다 일단 기본 세팅은 이겁니다. A, B, C의 합을 이용해서 2-A, 2-B, 2-C의 곱으로 가기. 자, 거기서 이제 풀이 1, 2로 갈라지는데 풀이 1번은 전개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뭐 나와요? 이거를 x-a, x-b, x-c로 바라볼 수 있겠음. 그럼 x 3승 마이너스 뭐 a, b, c의 합에다가 x 제곱하는 공식 있잖아. 오케이? 보통 b지, 아니 플러스지. 이거 어떻게 해? 전개를 할 때 a, b, c의 합에다가 x 제곱 막 하는 거 있잖아. 그 녀석 대신에 x 대신에 2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2의 3승 마이너스 abc의 합으로 묶어서 x제곱 2의 제곱 플러스로 abc, abbcca 그 다음에 2의 1승 마이너스 abc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 해가지고 답을 내는 방식이 있어요. 얼마냐? 얘도 8이냐? 플러스 얘 얼마냐? 6 마이너스 5. 그 답은 얼마? 1 해서 답은 1번으로 가셔도 됩니다. 알았죠? 근데 내가 이렇게만 풀 거면 이 문제를 별표 치라고 안 했을 거야. 자, 우리가 선행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쪽에는 약간 녹아났어. 하지만 뒤에 걸 배우면은 좀 빨리 풀 수 있는 풀이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오잖아. 혹시 여기서 지금 수2까지 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2를 알고 있으면 수3이 생각보다 쉽게 푸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를 한번 배웠기 때문에 얘를 좀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뭐? 잘 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잉? 순서 바꿀게요. 2-a, 2-b, 2-c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도 바라볼 수 있다? 만약에 우리한테 x-a, x-b, x-c라는 식이 있다면 x 자리에 2를 넣은 값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는 생각이야. 근데 이 식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나면 노란색으로 쓰자. 이 녀석의 근은 ABC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사실 최고차의 개수를 3으로 생각한다면 세 근의 합과 두 개씩 곱한 것과 세 개의 곱이라고 생각해서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오는 거야. 합 2 부호 반대 두 개씩 곱한 것들 3 어이구 부호 그대로 세 개 곱한 거 부호 반대랑 같은 걸 거라고. 맞지? 같은 방정식이겠지. 얘도 근이 ABC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바라볼 수 있겠다? 아, 이 식은 얘랑 동일하겠네.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2를 넣어도 되겠네. 그래서 보자마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뭐예요? 8-8 플러스 6-5 답은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생각의 흐름. 이 두 번째 풀이를 내가 설명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너희들은 보자마자 답 구할 수 있어. 알았음? 나는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풀이를 보면서. 왜? 우리 고차 방정식 괜히 배운 거 아니잖아. 근각에서의 관계 괜히 미리 배워놓은 거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걸 써먹어 보자는 거지. 시연이 이해됐음? 다은이도 이해됐음? 나머지는 한 번쯤 들어봤던 기억남? 안 나면은 지금 보면 되고. 아, 우진이는 모르겠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 이 풀이가 지금보다 더 간결해지는 거는 바로 고차 방정식에서 진짜 간결해집니다. 지금은 약간 생각을 좀 해야 되지만 고차 방정식으로 가면은 역시 엉뚱하게 푼 애들 진짜 많아요. 학교 시험에 자꾸 문제집의 풀이도 이걸 가지고 풀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써야지.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처럼 생각해서 이 식과 이 식인 같다? 항등식. 그럼 여기 인원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당연히 똑같다. 알았음? 끝. 그래서 요 두 번째 풀이 잘 기억해놓고 그래서 유형 10번 별표치라고 한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 거고요. 뒤로 넘어가고 나면은 내가 또 풀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쉽고 아 내가 원하는 게 없네. 음. 아 내가 원하는 게 없네. 아니야 여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럼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2단원으로 갑시다. 80번을 갑니다. 1단원은 내가 봐서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서 보여줄 테니 지금 너네 월터반 단톡방 안 들어온 사람 없지? 당연히 들어온 거 봤고 시연이도 들어왔지? 그렇지? 다 있죠? 자 거기다가 내가 숙제는 항상 보내줄 테니 카톡 잘 보면서 어디 풀면 되는지를 보면서 푸세요. 그냥 풀었다가 또 아 숙제 안 보고 풀어서 나 이 숙제 아닌 건 막 풀었어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 다 못 풀었어요 이러지 말고 항상 카톡 보면서 풀이. 자 이번에는 2번 단원으로 갑니다. 이 단원의 이름이 지금은 나머지 정리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고 오늘은 시간이 된다면은 항등식까지만 이제 완료를 짓는 게 목적입니다. 갈게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 뭐 굳이 안 써도 돼.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항등식과 구분되는 또 다른 용어 하나 뭐? 방정식. 항등식과 방정식이라는 거는 둘 다 등식의 한 종류들이죠. 근데 항등식이 뭐고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은 말 그대로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 그리고 그 특정 x를 우리는 근이라 부르는 것. 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항등식은 뭐다?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근을 구하러 가는, 즉 x를 뭐가 성립하니를 구하러 가는 일은 없겠지. 당연히.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근이 뭐냐? 근이 무엇이니? 근이 몇 개니? 근의 합이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지만 여기서는 항등식 맞니? 확인하는 정도. 또는 항등식이 되도록 뭐 해봐? 식을 완성을 해봐. 를 이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 식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게 바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임. 항등식의 기본 성질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너네가 알고 있는 양변이 똑같아요. 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공식처럼 개념처럼 배운 거는 ax 플러스 b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a는 얼마고 b는 얼마다? 물론 이게 항등식이라면 두 번째 만약에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랑 같다라는 것이 항상 성립한다면 또는 항등식이라면 뭐다? a와 c가 똑같다, b와 d가 똑같다, 뭐 기타 등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맞죠? 뭐 2차식으로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라서 굳이 쓰진 않을게.
근데 왜 A가 X, C랑 같고 B가 왜 D랑 같은지를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이 항등식의 기본 성질은 일단 항등식의 정의를 따른다고 생각해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1 넣어도 성립하고 100 넣어도 성립하고 1000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x에 뭐 넣어봐? 0을 넣어보면 되죠. 0을 넣어주면 뭐 나오셈? b는 d. 그럼 bd가 같아졌으니까 이제 식을 뭐라고 쓰고 나서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b라고 쓰고 나서 bb 사라지고 나서 x에 뭐 넣습니다? x에 1을 넣습니다. x에 1을 넣어주면 a는 c. 그래서 aC가 똑같다.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맞지? 근데 이거를 왜 성립하니를 물어보는 거는 아니라서 보통 이제 이걸 외워놓고 너희들이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면 진짜 식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다음 항등식에 정해지지 않은 개수, 즉 미정계수를 구해보세요 또는 미정계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만들러 가야지. 그게 바로 미정계수법이고요.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겁나게 단순하죠. 하나는 뭐? 계수비교법. 다른 하나는 뭐? 수치대입법.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수치대입법이고 이거 설명할 때마다 내가 해주는 얘기이기는 한데 자 계수비교법은 어떻게 보면은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항등식의 정의가 아무 x나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진짜 아무 x나 넣어보는 게 수치대입이고 동류항끼리 뭐 양변이 똑같다. 동류항들이 계수가 똑같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수를 비교해서 같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계수비교법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뭘 항상 설명을 해주냐면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에 대한 용어래. 용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때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실제 문제집도 마찬가지. 다음 식의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계수비교법을 쓰면 편할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치대입법이 사실 특정 문제를 쉽게 푸는 도구가 되는 거고 수치대입법이 사실은 목적이 분명함. 물론 아무런 항등식에다가 진짜 아무거나 넣어서 구하는 것도 수치대입법이 맞기는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특정 문제를 쉽게 푸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은 계수비교법인 가장 기본적인 풀이를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시를 딱 보자마자 계수비교법을 쓰면 편할까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저울질을 하지 말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로 따지라고. 계수비교법은 문제의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수치대입법은 쓸 수 있는 형태가 딱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시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ax 제곱을 할까? ax로 하자. ax 플러스 3y 플러스 b는 2x 플러스 cy 마이너스 2다. 이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할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보자마자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3. 뭐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더 쉬운 거 해볼까? 뭐 a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b다. a는 2, b는 3. 이게 항등식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분명한 계수비교법의 목적. 말 그대로 비교하는 것. 근데 수치대입법의 목적이 분명한 문제. 예를 들어서 ax 마이너스 1. 자, a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5다. 이런 문제를 만났다 치자. 얘는 누가 봐도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함. 자, 이거를 계수비교법을 못 쓴다라고 얘기는 안 하죠. 계수비교법이든 수치대입법이든 어떤 문제에서도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도 수치대입법 쓸 수 있어요. x에 0 넣고 1 넣으면 돼. 여기도 계수비교법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돼. 근데 계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 약간 노가다가 따라오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거? 뭐? 여기까지 할까 그냥? 어떤 거? 연립. 겁나게 귀찮은 연립이 따라온단 말이야. 이해됐음? 그러다 보니까
개수비교법을 쓰면 불편하지. 그럼 수치대입법의 진짜 목적이 뭐다?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을 좀 효율적으로 구하는 것. 그게 수치대입법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내가 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뒤에 나머지 정리해서 사실 수치대입법을 사실 진짜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다. 이 문제를 사실 던져줬을 때 못 푼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일부러 계속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고, 나머지 정리해서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이 확 빛을 발할 거니까 잘 들어놔. 그래서 이걸 뭐야? x에 1을 넣어보는 거야. 2부터 넣을 걸 그랬나? x에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b는 8. b 값을 바로 찾을 수 있지. 두 번째 x에 뭐 넣어요? 2를 넣어요. 그래서 a는 11. ab가 바로바로 나오지. 연립이라는 거 없이. 그게 일단 첫 번째 목적. 다시 한번 뭐? 개수비교법을 쓰기에는 연립형으로 풀어야 되는 약간의 노가다성, 계산 노가다성이 좀 들어가는 문제들에서 오케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수를 연립 없이 빠르게 찾아가기 위한 게 수치대입법이야. 아무 때서나 수치대입법을 쓰는 건 아니라고. 두 번째 목적, 나머지 정리에서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 C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녀석이 또 같이 등장을 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FX 같이, 예를 들어서 QX 같이,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것이 등장을 할 때 내가 구하고 싶은 A, B, C만 남기고 FX를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수치대입법이죠. 그거를 나머지 정리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 알았어요? 그게 진짜 수치대입법의 목적이라 생각해서 이 문제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까 아닐까를 따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가 보자. 몇 번이야? 자, 몇 번을 풀어보면 80, 아니 너무 쉽다. 82번 빨리 풀어봐요. 너무 쉽나? 자, 82번 푼 사람은 84번도 같이 풀어버리세요. 82, 84 두 개입니다. 자, 82번 일단 할 거 갈게요. 이거 3번인데 왜 2번 나왔지? 아마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넣은 게 좀 잘못됐어요. 일단 얘는 수치대입이야, 개수비교야. 당연히 수치대입. 뭔가 A, B, C 뒤에 바로. 맞죠? 뭔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들 A, B, C를 효율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녀석 넣을 수 있지. 그래서 X에 뭐 넣어봅니다. 내가 만약에 목적이 있다. A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A는 살아있고 나머지 B, C를 동시에 사라지냐는 X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넣겠지. 됐죠? 자, 근데 뭐 굳이 구분 없이 넣을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 세 번째 뭐 넣을지는 좀 이따 보자.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좌변은 당연히 뭐 나오고요? 4 나오고요. 구분을 갑시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사라지고 A가 남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뭐 남아? 2A. A는 2 나와요. 두 번째 X에 1 넣습니다. 좌변은 2. 우변은 이번에는 1 넣었으니까 x-1 얘네들을 보면서 넣은 거잖아. 그지? 아무거나 넣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누가 남아요? 2b가 남습니다. b는 얼마예요? 1.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잖아. x 있지 않나? 그럼 x에 뭐 넣어버리면 돼? 0을 넣는 게 더 쉽지. 자, 0 넣는다. 그럼 0을 넣어주면 좌변은 뭐임? 마3. 우변은 뭐임? 빵빵 사라지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c. c는 3.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거 2 넣었나? 그러다가 엉뚱한 거 넣었다가 아마 계산 실수한 것 같아요. 알았죠? 수치대입법 아무거나 때려 넣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무거나 넣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아무거나 넣을 바에야 다르게 넣지. 개수비교를 쓰고 말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84번을 할 건데 84번 설명할 때마다 내가 조금 부연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만 물어보자. 다시 한번.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우준아? 네. 항등식의 정의가 뭐죠? 네? 아, 그거는 기본 성질이고요. 아, 그거는 기본 성질이라니까요. 정의는 얘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다시 한번. 모든 x야, 모든 실수 x야. 모든 x야. 그 말은 너희들은 배웠지. 허수 넣어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i를 넣어도 성립합니다. 왜? 당연히 양면이 똑같게 생겼거든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금 문제랑은 관련 없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해요. 지금 문제랑 관련 없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세요 라고 해요. 그래 놓고 뒤에 있는 항을 잘 보면은 여기에 막 x 마이너스 1도 있어. 근데 x 제곱에 플러스 1도 있어. 막 이런 문제도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이 x에다가 뭘 넣어도 된다? i나 마이너스 i. 즉 x 제곱에다가 뭘 넣어도 된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된다. 그때 좌변을 잘 보면은 4승 제곱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를 바로 넣을 수 있게 보통 줄 거야. 알았음? 그거 잠깐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문제가 없어서 이걸로 대체했고,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항등식이 아닌가요? 아니,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양변이 이미 똑같아져 있어. 그래서 허수를 넣어도 성립합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실수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겠지. 하나는 그냥 뭐 그런 거에 크게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실수라고 한 것뿐. 맞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도 있지. 지금 순서상으로 아직 복수가 안 되었잖아. 그래서 그냥 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 전체라서 그냥 실수라고 준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허수를 배우고 나면 뭐다? 항등식은 양변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i를 넣어도 성립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허수를 넣어도 성립한다. 알았지? 이건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a, b를 구해보고 싶어요. x에 뭐 넣어버리고 싶어요? 일단 마이너스 3을 넣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좌변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우변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래서 a는 뭐다? 27 나왔다. a는 27이 나왔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 하나는 이 좌변의 식 자체를 3승 더하기 3승으로 바라봐서 b를 구하러 갈 때 그냥 인수분해를 나는 배웠으니까 쓸 거야 라고 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다? b를 찾고 싶어. 근데 b만 남기고 뭐 좌변을 좀 깔끔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하자? 전개로 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치대입법만 주구장창 쓴다? 아니. 그러면 개수비교법만 주구장창 쓴다? 아니.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하러 간다? A를 구해서 얘를 갖다. 우변은 뭐다? 이렇게 됐다. 여기서 어떻게 비교하러 가자? B를 따로 구할 수 있는 어떤 X를 넣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X는 존재하지 않으니 뭐 하자? 전개형으로 풀자라고 하는 것도 좋고, 또는 나 진짜 이번에는 아무거나 넣을래. X에 1 넣어버리자. 그렇게 푸는 것도 좋은 풀이고, 풀이는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나오겠죠. 알았죠? 그래서 4, 7이 28이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았죠? 어쨌든 수치대입법만 무조건 쓰거나 개수비교법만 무조건 쓰거나는 아니고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알았죠? 자,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할 게 아닌데 뒤로 넘어갑니다.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3번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봐봐. 88번. 실제로 나중에 너희들이 오늘 내가 설명했던 내용 중 두 개, 하나는 항등식, 하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제대로 쓰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너희들이 관계식을 필요에 의해서 썼을 거야. 그때 쓰고 났을 때 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알았죠?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 뭐 이런 얘기로 넘어와서 어제는 지금은 그냥 항등식, 근데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해도 항등식이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읽은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B입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AB만 찾고 싶어. 근데 모르는 게 AB만 등장하니 다른 게 또 있니? 다른 게 또 있죠. 누구? QX. 근데 QX는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어? 문제에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면 안 구한 게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너희들은 고민을 합니다. 개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QX를 무조건 찾아야 돼. 왜? 우변을 전개해야만 비교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개수비교법을 써야만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뭐 한다? QX를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주는 거야. 알았음? 근데 나는 그거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뭐 할 거야? QX는 안 구하고 싶어. 그러면 QX를 사라지게 하나 X값 넣을 수 있니 없니를 따지러 가야지. 지금은 있죠. 0과 1.
그럼 좌변은 뭐 나오잖아? B. 우변은 뭐 나오잖아? 5. B 찾았고요. 두 번째 x에 1 넣습니다. 아, B 알지? A 더하기 8. 우변은 뭐 나와요? 역시 QX 부분은 사라지고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얼마? 3 하고 구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요게 나머지 정리 쪽으로 넘어가서 뭐 기본 문제부터 해서 심화 활용 문제까지 계속 쓰이는 얘기가 될 거야.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항등식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놈만 구한다. A, B만 구하기 위해서 QX는 사라지게 한다. 그게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배운 거 학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한두 개 나오거나 안 나올 거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전부 다 뒤에 있는 문제를 약간 뭐랄까 설명하는 또는 푸는 과정의 일부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알았음?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볼까? 아이고야. 91번 풀어볼래요? 자, 91번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다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라는 걸 밝혔어요. 또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다. 근데 그 식은 항등식이다를 이용하는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서 결국 뭐 찾아가고 싶어? 미정계수 AB만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 AB를 찾아보고 싶다.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두 가지를 떠올려야지. 하나는 수치 대입, 하나는 개수 비교. 근데 개수 비교를 쓰는 게 맞을까? 또는 원래는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편할까를 따지는 게 맞지만 일단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중 하나. 뭐 fx를 구해야 되잖아. 양변을 다 전개를 해서 동량 뭐 예를 들어서 6창, 5창, 4창, 3창 다 비교하면서 찾아가는 게 개수 비교거든. 그럼 fx를 찾아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지우면 안 되지. 수치 대입법을 써서 만약에 수치 대입법을 써서 만약에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fx를 날려버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 근데 문제들에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fx를 사라지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수 비교법을 쓰는 문제도 존재한다. 뒤에서 저 뒤에서 나올 거야. 어제는 지금 fx 사라지게 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하나는 누구? 1. 그럼 좌변은 빵. 우변은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3. 그래서 ab에 대한 식 하나 찾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학생들과 선생님 차이는 뭐야? 나와 너희들의 차이는 뭐야? 라는 말을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때 뭐 내가 말해주는 답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뭐 어른이고 뭐 사람 나이가 많고 적고 말고 굉장히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연립. 연립을 할 때 선생들은 일단 뭘 제일 먼저 보냐면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봐요. 미지수가 3개다? 반드시 너희들은 식도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 ABC를 다 구할 수 있거든.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보통 잘 안 해요. 일단 넣어봐요. 식이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5개가 나오든 상관없이 막 다 구해. 사실은 미수가 2개라서 2개만 찾으면 되는데 다른 식들은 다 같은 의미일 뿐인데 다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짓이 이상한 풀이가 나오는 거지. 쓸데없는 풀이. 그럼 미수 딱 2개잖아. 그럼 식 몇 개 필요함?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그래서 x에 아무거나 넣어봐요. x에 뭐 넣을래? x에 넣는 게 i면은 딱 베스트인데 현재는 복소수를 모르기도 하며 굳이 x에 i를 넣지 말고 어디다 뭘 넣었다? x제곱이라는 곳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 우리는 이런 수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복소수 배웠으니까. 얘가 0되도록 해봐야지. 그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지. 그럼 x는 얼만데요? 고민할 필요 없죠. 어차피 좌변은 빵이니까. 그럼 우변에는 뭐? 얘가 x제곱의 3승이잖아. x제곱이 마이너스 1, 그 녀석은 3승, 마이너스 1. 아까 내가 얘기한 그 풀이지. 얘는 a제곱의 제곱입니다. 제곱했으니까 그냥 1a. 얘는 뭐예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까지.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하러 가면 되겠지. 그래서 위의 식은 한 번 더 쓰자. a뿔 b뿔 3, 0. 밑에 거는 뭐예요? a-b 플러스 1은 0. 두 식을 더해버리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되나요? 어때요? 쉽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질문해요. 선생님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없지 않아요? 그건 이제 복수수 안 배웠다면 그럴 수 있지. 위에서 배울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고 학교 시험에서는 그러면 써도 돼요? 당연하죠. 중간고사에 복수수 안 들어간 학교 없습니다. 다 써요. 알았죠?
됐음? 다음. 아이 숨차.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가보자. 아, 유형 4번도 설명할 게 진짜 많지. 자, 유형 4번에 설명하기 제일 좋은 보기들은 바로 92번인 것 같긴 해. 그 92번을 기본으로 설명을 하면서 뒤에 있는 다른 유형들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보기 들어볼까요? 자, 92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보기는 바로 가, 나, 다 3개, 라까지 하면 4개. 또는 일단 진짜 기초만 생각하면 가나. 가와 나의 식을 보면서 너희들이 가의 식을 어떻게 구했다? x에 뭐 넣었다? 1 넣었다. x에 뭐 넣었다? 마이너스를 넣었다라는 걸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 중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94번, 95번 같은 거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만 볼게. 94번 보면 A1, 2, 3, 4, 5, A6, A10까지 싹 다 더하고 있지. x에 뭐 넣었다는 얘기야? 1. 맞죠? 이건 좀 다르다. 어쨌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물어보는 게 막 홀수 번째 마이너스 붙어 있고 막 짝수 번째는 플러스 붙어 있고 이게 뿔마 반복하고 있다. 그럼 x에 뭐 넣었다? 마이너스 1. 이건 기본을 알아야 돼. 기초입니다. 기초. 학교 시험에 94번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알았죠? 조금 더 장난칠 거야. 그게 92번에 있는 다라. 가와 나의 식은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x에 1 넣으면 답 나옵니다.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2의 3승 8. 얘는 풀마를 반복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야? x에 마이너스 1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8. 알았음? 자, 근데 다와 라를 잘 보자. 다 라를 보면 어때? 0, 2, 4, 6 나와 있는 모든 개수들 중에서 짝수 번째 항만. 그리고 라는 나와 있는 모든 항들 중 1, 3, 5 홀수 번째 항들만 다 물어보고 있지. 그 두개는 뭐다? 가, 나를 이용해서 응용해서 만드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와 나의 식을 둘이 뭐 해버리면 더 해버리게 되면은 부호가 반대인 홀수 번째 항들이 다 사라지면서 누가 남아? 2 곱하기 A빵, A2, A4, A6까지 나오잖아. 그게 얼마? 빵. 얼마? 답은 빵. 답이 아니라 R은 빵. 그리고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게 되면 부호가 오히려 똑같은 짝수 번째 항들이 다 사라지고 홀수 번째 항들이 살아남게 되겠죠? 물론 2배 한 채로. 다리야. 그게 얼마예요? 둘이 뺐으니까 16. 그럼 답은 8. 그치? 여기까지가 기본.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응용하는 게 바로 만인데 만은 위에서 따로 설명할게. 자, 잘 기억해놔. 그래서 뭐 한 거야? 전개식이죠, 전개식. 전개식에 대해서 모든 개수들을 다 더하는 거랑 풀마 반복하는 거랑 이 두 개가 기초. 그리고 그 전개식에 대해서 짝수 번째 항들의 개수의 합이나 홀수 번째 개수의 합이나를 물어보는 거는 그 기초 두 개를 뭐 더하기 아니면 빼기 응용한 거. 알았죠? 근데 저 개수들 중 전개식에 있는 모든 개수들 A빵부터 A6까지 중 너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개수가 딱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조건 최고차항, 무조건 최저차항. 알았음? 최저차항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색깔 다르게 해야겠다. 최저차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냥 마이너스 1의 3승이야. 알았음? 바로 쳐야겠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은 무조건 어떻게 구하냐면 무조건 최고차항의 3승이야. 끝. 왜 그러냐면 저기 제 좌변에 있던 녀석을 다시 써보면 이거랑 이거를 전개해서 만드는 게 말 그대로 전개지. 그때 최고차항은 어떻게 만들어? 얘랑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111, 1의 3승. 최저차항 상수항은 어떻게 만들어? 상수항은 상수항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3승.
플러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x에 뭐 넣어야 돼? 0 넣어주면 a 빵 구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도 설명을 하셔요. 그것도 맞아요. 나도 가끔 그걸 쓰기도 하고 써야 되는 문제에서는. 근데 기본적인 전개식에서는 a 빵이나 a6 같은 거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를 삼승해서 만드는 게 최고차항, 최저차항 상수항을 삼승해서 만드는 게 상수항이라고만 기억합시다. 그럼 얼마? 빵 나오겠죠? 요 두 개는 잘 기억하세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개수에 대한 물음들 다 설명한 거야. 92번. 알았죠? 별표는 쳐놓고 가나다라 마 전부 다 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A6나 A0 구하는 방식 잘 외워두세요. 자, 정리할 있으면 얼른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아까 95번 얘기하다 말았는데 95번, 6번을 풀기 위한 풀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갑시다. 자, 95번 갑니다. 근데 94번이랑 한 번만 더 비교하자. 자,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 자, 뭐다? 이것만 딸랑 외우지 마세요. A빵부터 A빵, A1, A2, A3, A4, A 뭐 끝번째 것까지 다 더하는 건 X에 뭐 넣는다? 1. 이거는 외우지 마. 어떻게 외우냐면 우변이 뭐일 때? 정계식일 때. 정계식에서 정계식의 개수들의 총합은 X에 1 넣는 게 맞아. 근데 정계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몇 번? 95번. 만약에 이게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A빵이 없는 것도 힌트긴 하지만 함정이긴 하지만 A빵이 있다고 쳐도 X에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X에 1을 넣어야 되는지는 위의 식을 보면 되잖아. 방금 94번 문제 보면은 결국 A1, 2, 3, 4, 5만 남기기 위해서 X에 뭐 넣었어? 1을 넣어줬잖아. A1 뒤에 곱한 게 1이 돼서 안 보이게. A10 뒤에도 1이 곱해져서 안 보이게. 근데 95번에 X에 1 넣으면은 빵빵빵빵 되니까 사라지잖아. 그래서 뭐예요? 얘는 X에 뭐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죠. 왜? 얘가 1이 되게. 맞죠? 그래서 2를 넣었어. 좌변은 뭐예요? 3의 5승이야. 그게 A빵, A1, 점점점, A10까지. 일단 여기가 1절. 됐음? 두 번째. 지금 물어보는 거는 사실 A빵이 없습니다. 그럼 상수항 A빵을 구하자. 1의 5승이 A빵이다. 그것도 틀린다. 그 A빵을 구할 때 상수항만 보는 것도 진짜 말 그대로 걔만 상수항이니까. 정계식에서는. 근데 지금의 상수항 저 1의 5승은 A0도 있지만 마이너스 A1도 있잖아. 플러스 A2가 또 있잖아. 그걸 다 더해서 사실은 A빵 1의 5승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A빵만 구해주는 방식이 뭐냐면 X에 1을 넣는 겁니다. 정계식이 아니니까. 알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최저차항 구할 때 뭔가 넣어서 구할 때 나도 한 번은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문제. X에 1을 넣어서 좌변은 그냥 1의 5승이고 우변은 뭐 나와? A빵 하나만 똑 나오도록.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이항시켜주면은 답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답은 뭐야? A1부터 A10까지 합은 3의 5승 얼마? 243이죠. 그래서 1의 5승 빼면 됩니다. 242가 되겠습니다. 대현이? 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학교 시험이 좀 어렵다. 아름고 수준. 그러면은 저기 뒤에 이 단원에 있는 행복한 1등급 거기에 있는 좀 심한 문제 학교 시험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하면서 풀도록 하고 어쨌든 요 유형 4번은 모든 학교 다 나올 거예요.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꼬을 거냐 말 거냐 차이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유형 5번 하고 오늘 마칠게요. 유형 5번은 너희들이 오늘 이제 신입생이 하나가 왔어. 걔가 공부를 되게 잘 한다고 하더라고. 혼자 미적분까지 했대. 혼자 독학으로. 그래서 시험을 우리 학원에서 이제 입학 시험 뭐 보고 뭐 학년과 빼고 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 뭐 일단 사회권반으로 넣기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테스트를 쭉 본 걸 보다 보니까 걔가 이상한 거에서 하나 틀려놓은 게 바로 요 유형이에요. 물론 이 단어는 아니고 다른 단어에서 또 나온다.
뭐라고 처음에 나오냐면 이거는 한 번 딱 들어놓으면 다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뒤에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식이라고 하죠. 2차 식의 최대 최소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도 중간고사예요. 둘 다 똑같아.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뭐뭐뭐뭐를 만족하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1차식을 띄고 있을 거야. 그렇게 문제가 등장했다면 요 녀석의 생김새를 반드시 y 는의 형태 또는 x 는의 형태로 고쳐서 내가 항등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놈에다가 또는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그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딱 들어놓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남아있어? 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그럼 그 뒤에 물어본 게 항등식이든 2차식이든 뭐든을 떠나서 2차식의 최대 최소든 뭐든을 떠나서 무조건 요 녀석은 뭐 하세요? y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문자가 두 개 있잖아. 그중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용도로 사용해버리세요. 그러면 좌변은 뭐임? ax 제곱에 플러스 bx에다가 y 대신에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c에 y 대신에 1 마이너스 x 제곱까지. 그럼 이걸 이제 뭐 하셈? 정개해보셈. 동류항 정리까지 해보셈. 그럼 뭐 나와? a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까지 해서 x 제곱 만들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 뭐야? b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뭐 나와?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c 나오고 x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밖에 안 나오네. c 그리고 2 이제 얘가 뭐한다? 항상 성립한다. 다른 말로 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면 이제 뭐한다? 내가 내림차순 정리 잘 해놨으니 동류항들의 개수비기로. 그래서 C가 2가 나왔으니까 B는 4. B가 4, C가 2 나왔으니까 A는 2. 그러면 A, B, C 다 찾고 끝. 답은 얼마? 8, 1번이겠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거? 무엇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모든 xy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또는 어떠어떠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 그 문제는 무조건 대입형으로 푸시는 겁니다. 알았죠? 잘 기억해두고 요거를 한 단계 더 꼬는 문제가 있음. 그것도 행복한 1등급 적용 마플 뒤에 나오거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알았죠?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식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거는 뒤에서 얘기합시다. 오늘 숙제 그래서 일단 끝은 100번인데 나머지 정리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고 여기서 조립제법을 지금 낼까 말까 유형 7번을 낼까 말까 고민 중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떠나서 저기 1단원 쪽은 문제를 그냥 다 내면은 뭐 한 5일 만에 100문제 풀으세요 하면은 어때? 너희들 이제 시연이 이런 애들 와씨 이 선생 숙제 졸라 많이 내주네. 나 하면 그만둘래. 하면서 막 그만둘 거 아니야. 차승현 아 이 선생 여전하네 하면서 그만둘 거 아니야. 그래서 앞쪽 단어는 좀 조절해 줄 테니까 카톡 잘 보면서 숙제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알았죠? 알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 와우 59분이다.